제가 두 번째 리뷰할 책은 한국 경제에 대한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영권 박사님인데요. 경영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이영권 박사님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2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 버스 안에서 항상 그 아침에 이영권의 경제 포커스라는 그런 방송이 흘러나오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이영권 박사님이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이 뭐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를 항상 이렇게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풀이를 해주셨던 그 라디오 방송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어떤 경제학자로서 많은 대중들에게 강연도 하고 또 어떤 TV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경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이 바로 이영권 박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한국 경제에서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책으로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정말 반갑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의 하나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오해와 편견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별로 하고 싶진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 의미는 바로 예전에 우리가 불법 피라미드, 불법 다단계 이런 어떤 피해 사례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기관을 두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정부에서 보호하고 또 불법이나 합법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책의 내용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정확한 내막을 알아보고 나서 거부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제대로 파악해보지도 않고 강한 편견에 사로잡혀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인생에 민폐를 끼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그 머릿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의 의미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무조건 어떤 피해를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와 편견을 깨보면 그 이면에는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보지도 않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거를 무조건 거부 반응을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기회를 내가 스스로 박탈하는 일이다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전문직의 하나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요즘에 워라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나의 일과 나의 개인 생활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이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도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나의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갓 입학했을 때였어요. 보통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워킹맘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아이를 케어하면서 그리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나의 어떤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외에 이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자본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많은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소자본으로 제가 하고 있는 유산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을 챙기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한국 경제의 대안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나라죠. 이미 많은 선진국으로 간 나라들이 물론 선진국이 되어서 좋은 점들도 있겠지만 선진국 신드롬이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네, 이 책에서는 선진국 신드롬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선진국 신드롬의 첫 번째 신드롬은 바로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건 우리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예전처럼 정말 뭐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나와 남을 비교하는 상대적 빈곤감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은 40평대로 이사를 가는데 나는 아직 20평대에 살고 있어. 그러면 또 비교가 되죠. 그리고 내 친구는 외제차를 타는데 나는 아직도 외제차를 탈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러면서 남과 나를 또 비교하게 되고요. 요즘에 SNS 문화가 많이 발달하면서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내가 들여다보고 그들하고 나를 또 비교하는 이런 상대적 빈곤감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진국 신드롬은 바로 평생 직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평생 직장을 기대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죠. 그건 우리가 바로 체감하고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네, 우리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점점 은퇴가 빨라지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대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선진국을 보면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각각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사이드 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선진국 신드롬의 하나인 평생 직장이 없어지고 나의 어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세 번째 선진국 신드롬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죠. 이제는 저희의 평균 수명이 100세, 그리고 120세,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아이들의 세대는 140세 시대를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고령화가 돼 가면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난 이후, 예를 들어 60에 은퇴를 하게 됐다면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40년의 시간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120세까지 산다고 하면 60년의 시간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떤 일로 이 40년, 60년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책의 내용이에요. 한국은 분명 선진국으로 갈 것이고 우리는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며 평생 직장이 사라진 사회에서 길어진 수명을 원망하며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것이 15년, 20년 후의 우리의 모습이다. 네. 이 얘기만 들어보면 정말 나의 노후가 정말 과연 행복할까? 그 나의 노후가 오래 산다는 것이 과연 나에게 좋은 의미일까? 라는 부분을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영건 박사님이 이런 문구를 남기셨네요. 꼭 그곳까지 가봐야 정신 차릴 텐가? 아니면 지금부터 무언가를 준비할 텐가? 라는 문구가 있어요. 자, 무언가를 준비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위기 극복에 대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과연 맞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평생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죠.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평생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로 바로 파이프라인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동안에도, 아니면 내가 여행을 가서 즐기고 있는 동안에도, 또 내가 아이를 출산해서 잠시 쉬어야 되는 기간에도, 또 아이를 데리고 나중에 미래에 어떤 유학을 간다거나 이민을 가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동안에도 나에게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 일.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조금 무서운 끔찍한 말인 것 같아요. 무서운 끔찍한 말이지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파이프라인 수입이죠. 파이프라인 수입에는 그럼 어떤 수입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좀 많이 꿈꾸고 바라고 했던 건물주.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건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임대 수익이 나오는 일. 또 두 번째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정말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유명한 작곡을 해요. 유명한 노래를 작곡을 해요. 아니면 내가 또 능력이 뛰어나서 책을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네, 이러한 어떤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을 해놓게 되면, 준비하게 되면 그럼 내가 쉬는 동안에도 계속 수입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자, 첫 번째 건물주, 두 번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일. 이 두 가지는 사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사업입니다. 네,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굳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지 않아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안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책에서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적인 부분도 여기에 알려주셨어요. 돈을 버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마찬가지다. 지금부터 서서히 수도관을 묶겠다는 자세로 남들이 일요일에 나가서 골프 치고 술 먹고 놀 때 개미처럼 파이프라인을 놓아야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정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말하는 스폰서, 즉 최고 직급자가 어떻게 그 자리에 빨리 갔는지 연구하고 검토하고 시간을 최대한 아껴 반쯤 죽겠다는 자세로 쫓아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단단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 책의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의 뒷부분까지는 리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네, 꼭 읽어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정말 좋은 정보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확신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